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이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저희가 준동사라는 것은 이렇게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만드는 거라는 걸 얘기 드렸었죠. 이거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쉬운 건데 짠! playing the piano 이걸 여러분들 만약에 동명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피아노를 치는 것 이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피아노를 치는 거죠? 네, 정답은 안 나와 있죠. 누가 치는 건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동명사라고 하는 거에 주어는 없어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I like playing the piano 문장 안에 들어가야만 주어가 생깁니다. 네, 여기서는 당연히 나겠죠. 왜냐하면 번역이 나는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해요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아노를 치는 거는 내가 피아노를 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명사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를 쫓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시제가 주절의 동사 시제를 쫓아가듯이 동사의 주어가 동명사의 주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e likes playing the piano 이러면은 그고 She likes playing the piano 그러면은 그녀가 되는 거죠. 이 동명사의 주어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당신이 피아노 치는 게 좋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피아노 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피아노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I like your playing the piano 해서 소유격을 이렇게 동명사 앞에 놔주시게 되면은 나는 당신이 피아노 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의 번역이 됩니다. 즉, 이 동명사의 주어가 원래는 주절 주어를 쫓아가는데 만약에 주절의 주어랑 다른 주어를 표시해주고 싶다면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소유격,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애들이라는 거죠. 별거 아니죠? 그러면은 나는 그가 피아노 치는 게 좋습니다 이러고 싶으면은 I like his playing the piano 이러면 되고 나는 그녀가 피아노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싶으면 I like her playing the piano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면 투부정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투부정사는 조금 조심하실 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To read the book is easy 이러면 그 책을 읽는 것은 쉽다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투부정사가 주어가 좀 길잖아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구정보 신정보라 그래서 새로 알게 될 정보를 뒤에다 놔야 되는 이런 포인트도 있어서 이 to read the book을 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is easy to read the book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러면 동사 앞에 주어 자리가 비죠. 이 주어 자리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채워놔야 돼서 it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많이 들어봤을 가주어 진주어로 It is easy to read the book 이렇게 쓰게 되고 번역은 똑같이 그 책을 읽는 것은 쉽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It is easy to read the book에서의 그 책을 읽는 건 누구일까요? 네, 이거는 가주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주어가 아니죠. 따라서 이 책을 읽는 게 누구인지 역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책을 읽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즉 투부정사의 주어를 표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동명사와는 달리 이렇게 전치사 for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it is easy for you to read the book 이러면은 당신이 그 책을 읽는 건 쉬워요 라고 번역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it is easy for him to read the book 이렇게 for him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책을 읽는 것은 쉬워요 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for her 이러면은 그녀가 그 책을 읽는 것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결론입니다.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은 말만 어렵지 사실 그냥 이 ing와 투부정사의 주어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명사의 경우에는 소유격을 이용하고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 이용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왜 하필이면은 동명사의 주어는 소유격이고 투부정사의 주어는 for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까라는 거겠죠. 그건 예전에 제가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의미 비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소유격을 쓰는 이유는 요 ing가 고대 영어에서는 순수한 명사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kindness라든지 reality라든지 이런 일반 명사처럼 취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요 ing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소유격을 써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book이면 책이잖아요. 이거를 you book 하면 말이 안 되고 your book, him book 하면 안 되고 his book 이렇게 소유격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너의 책, 그의 책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그래서 I like your playing the piano. 이것도 사실은 나는 좋아요. 당신의 피아노 침을. 이 정도의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퇴색되고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유래까지 생각을 할 일은 없잖아요.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소유격으로 쓰지 않고 그냥 I like you playing the piano 이렇게 쓰는 것도 많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풀 때는 소유격이 맞겠지만 실생활에서는 꼭 소유격을 안 써도 충분히 알아듣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의하실 거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for를 쓰는 거는 사실 그 전치사 for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지금 당장은 그냥 외워놓으셔도 괜찮고 또 어려운 얘기로 이런 것도 있긴 해요. 뭐 인성형용사를 쓰는 예처럼 It is kind of you to do such a thing.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친절한 일이에요. 요거는 이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of로 쓰는 경우인데 이때 뭐 앞에 인성형용사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배우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치사의 의미와 관련된 거라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of 전치사에 고정 댓글에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라 알아봤자 크게 공감되시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전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유의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I want to rea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읽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나는 당신이 그 책을 읽기를 원해요 라고 쓰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I want for you to read the book 이렇게 전치사 for를 써서 의미상의 주어로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해석하게도 이 경우엔 이렇게 쓰지 않고 I want you to read the book 그냥 you를 쓰게 됩니다. 이유는 이 want가 오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동사 중에 오형식의 형태로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주어 표시를 전치사 for를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목적어가 주어의 역할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외워놓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실까요? 결론은 이제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주어 표시를 하는 방법이 원래는 주절 주어를 쫓아가지만 만약에 주절 주어랑 다른 주어를 표기하고 싶다면 동명사의 경우에는 소유격을 놔주는 걸 원칙으로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네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아까 말했듯이 있긴 있지만요. 네, 이렇게 해서 준동사의 큰 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저번에 시제와 태,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준동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책 2, 세상 쉬운 영문법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